정우는 원래 인테리어 설계를 했습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도면을 펼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일이 꼬이고 돈이 막히고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때 친구 후배인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시장 와서 며칠만 도와줘. 지금 사람 손이 급해. 정우는 결국 앞치마를 맸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의 시장 이야기로 가볼게요. 가게는 서울 동네 시장 초입.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여긴 숨길 데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겠구나. 시장에는 손님이 정말 다양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 담는 분도 있고, 봉지 안을 끝까지 확인하는 분도 있고, 담아주는 대로 받아가는 분도 있죠. 민호는 솔직했습니다. 싸게 많이 주려면 가끔 상태가 애매한 것도 섞여. 마트처럼 완벽하진 못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걸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 걱정이 하루 종일 정우의 어깨에 얹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우가 더 놀란 건 과일 상태보다 사람들의 말투였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말이 칼처럼 꽂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항상 먼저 인사하는 영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그냥 편한 단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과일을 이리저리 고르지 않습니다. 정우가 담아주면 그대로 받아요. 가끔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게 섞여 있어도 표정이 안 변합니다. 흥정도 거의 없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건 조금 물러요. 바꿔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손질하면 되죠. 많이 담아주셨잖아요. 정우는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가실까? 정말 괜찮아서일까 아니면 마음이 넓은 걸까? 가끔은 가게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거 너무 물러요. 이건 왜 이렇게 작아요? 이 가격이면 더 좋은 거 줘야죠. 정우는 속이 철렁 내려앉아요. 민호가 웃으며 바꿔주면 대부분은 끝나는데 말투가 날카로운 날은 정우이. 마음도 같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000원, 500원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정우를 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사람을 속으로 재고 있잖아. 교회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시장에서는 마음이 더 솔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정우는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보시겠지. 어느 날 영자 아주머니가 봉지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게가 있어줘서 좋아요. 시장이 있어야 동네가 살죠.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물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거든요. 정우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가격으로만 보고 누군가는 시장을 사람으로 본다는 걸요. 정우는 아주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냥 착한 손님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가게 문을 닫고 바닥을 쓸 때면 정우는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왜 이렇게 속이 찌질할까요? 정우는 나는 그래도 친절하려고 한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올라왔죠. 그래도 너 속으로 사람 무시했지. 정우는 집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확신은 늘 출렁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미끄럽고 사람 마음은 더 미끄러웠어요. 정우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싶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수박이 전체적으로 단맛이 약했습니다. 정우도 그걸 알아서 더 조심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왔습니다. 수박을 하나 사가더니 다음날 반을 갈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걸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정우는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말이 돌았죠. 날씨 탓도 있는데 내가 속인 것도 아닌데. 하지만 민호가 먼저 환불해줬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 눈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남자가 나가고 나서 정우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우는 강아지 뚜치랑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우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수박 환불 남자였죠.
밝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민망해서 시선을 피하려는 순간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정우는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집사님? 며칠 전 그 큰 소리 내던 사람이 지금은 전도 현장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왜 그날 시장에서는? 그런데 동시에 정우는 자기 마음도 보였습니다. 나도 지금 저 사람을 재단하고 있잖아. 정우는 뚜치 목줄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해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겠구나. 정우는 결심 비슷한 걸 했어요.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나면 속으로 욕부터 하지 말고 한 번만 사람으로 보자고요. 며칠 뒤 영자 아주머니가 또 왔습니다. 정우는 그날따라 마음이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담아주는 대로 사가지? 어떻게 저렇게 먼저 인사하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실례가 되면 죄송한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주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우는 그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런 말투였구나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설명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운데 사람 대하는 건 늘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 정우를 찔렀습니다. 그건 정우가 요즘 가장 아픈 지점이었거든요. 주일 오후 정우는 교회 앞 골목에서 영자 아주머니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교회 문 앞에서 누군가가 아주머니를 반갑게 불렀어요. 어머, 권사님 오셨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권사님. 시장에서는 그냥 따뜻한 단골이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그분은 이미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결이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그 남자가 또 가게에 왔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긴장했죠.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수박 제가 좀 심했죠. 그날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화가 많았어요. 정우는 잠깐 놀랐습니다. 정우가 짧게 답했어요. 저도요. 속으로는 더 못됐어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도하면서도요 말이 먼저 나가요. 그게 제 숙제입니다. 정우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저 사람도 완성형이 아니구나. 나처럼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그날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한 장면으로만 판단하면 결국 내가 더 작아진다는 걸요. 비 오는 날 민호가 계산대 아래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영자 아주머니가 가끔 두고 가. 과일값 올랐다고 힘들지 않냐면서. 정우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분은 늘 흥정도 안 하고 담아주는 대로 사가던 분이었죠. 그게 단지 성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봉투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했네요. 진짜 믿음은 말보다 먼저 내미는 손에서 행동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또 다른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호가 넣어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메모 글씨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수박 환불했던 전도 현장에서 집사님이라 불리던 그 남자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는 가게에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우는 그 글을 읽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바뀌긴 바뀌는구나. 정우는 그제야 전도의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요. 정우는 가게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시장에서 배운 건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먼저 퍼진다는 것으로.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먼저 인사하는 언행, 상대 사정을 한 번 더 떠올리는 눈빛. 그런 모습의 100마디 말보다 어떤 진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으로.
요즘 교회 밖에서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나요? 오늘 하루 흥정하기 전에 먼저 인사 한번 해보세요. 불만이 생길 때 말하기 전 상대의 사정 한 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를 속으로 판단했다면 그 자리에서 짧게 하나님, 제 마음부터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